여러분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핵폭탄 수백만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 혹은 초강대국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진정한 적은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강 속에 숨고 배의 선체에 붙고 숲 사이를 배회하며 심지어 여러분이 잠자는 바로 그 침대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요란한 폭발음을 내지 않으며 매일 뉴스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공격합니다. 한 방울의 물 한 장의 나무집 한 뿌리씩 날마다 달마다 생명을 갉아먹으며 지구 전체를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 강력한 군대와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조차도 경고의 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10가지 생물을 대상으로 긴급 제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생물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계이며 또개의 주저녁에 조용히 죽음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 생물들이 미국 같은 제국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일 바로 여러분의 시골 여러분이 목욕하는 강, 여러분이 산책하는 숲이 전장이 되는 모습을. 이제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 인류를 향한 경고입니다. 생물 침략자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인간의 이성을 속일 만큼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시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분홍색입니다. 죽음의 분홍알, 황금 달팽이. 처음 보면 나무줄기나 논둑에 달라붙어 있는 분홍색 알 무더기는 열대 자연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심지어 이를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적색 경보 신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파괴자 중 하나, 황금 달팽이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달콤함 따위는 없습니다. 암컷 한 마리는 단 몇 날 만에 수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그중 거의 모든 알이 식물의 세잎을 개걸스럽게 먹는 식물학살 기계로 태어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논이 어린 벼가 단 하룻밤 만에 먹혀 수백만 농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특히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많은 새우 양식장과 논이 한 시즌 농사가 통째로 날아가 농민들이 논과 양식장을 말려 달팽이를 제거해야 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황금 달팽이가 설치류 폐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에게 뇌망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신경계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달팽이를 먹지 않아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소가 달팽이 점액과 접촉하기만 해도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황금 달팽이의 날카로운 껍질 조각은 피부를 찢고 접촉하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당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절대로 맨손으로 분홍 알을 만지지 마세요. 절대로 어항에서 황금 달팽이를 자연 환경으로 풀어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분홍색 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그 확산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수정처럼 맑은 호수, 얼룩말 조개가 만든 죽음의 덫. 누구나 물이 맑을수록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정처럼 맑은 호수들은 사실 얼룩말 조개의 죽음의 덫입니다. 오데오보 우다유 가장자리에 서면 거울처럼 반짝이는 물빛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구나.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물이 맑을수록 생명은 점점 사라집니다. 주범은 얼룩말 조개 제브라 무셀입니다.
손톱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생물로 흑해와 카스피해 출신이며 1980년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화물선에 몰래 타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선박의 선체부두, 심지어 공장 수로까지 모든 표면에 단단히 붙습니다. 암컷 한 마리만 있어도 수십만 마리 유생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며 놀라운 속도로 침입 범위를 넓힙니다.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룩말 조개가 미생물을 통째로 먹어치우면서 먹이 사슬이 사라집니다. 작은 물고기는 굶어 죽고 큰 물고기는 먹이를 잃으며 어부의 그물은 텅 비게 됩니다. 호숫가의 모래사장은 날카로운 조개 껍질로 가득해 수영하는 사람의 발을 베어 상처를 냅니다. 죽은 뒤에는 인간의 썩은 시체처럼 악취를 풍기며 호숫가 마을 전체가 죽음의 냄새에 잠깁니다. 경제적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생태계가 영구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투명함일 뿐입니다. 속이는 날개, 중국산 저어박이 매미. 언뜻 보면 점박이 매미는 자연이 준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얼룩진 날개는 수목화 같은 패턴을 띠며 날개를 펼치면 선명한 붉은빛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혹되지 마세요.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의 망토입니다. 점박이 매미가 포도나무, 사과나무 혹은 벚나무 가지에 앉는 순간 사형 선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열매를 먹지도 잎을 갉아먹지도 않습니다. 단지 날카로운 흡관으로 나무의 생명수, 밭 전체를 유지하는 피를 빨아냅니다. 그 결과 나무 줄기에서 끈적끈적한 단액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곧 검은 곰팡이 집이 되어 가지에서 열매까지 뒤덮으며 과수원을 하나의 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피해는 실로 끔찍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수천 헥타르의 포도와 사과가 파괴되었고 매년 수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나무가 즉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약해지고 잎은 시들며 열매는 쪼그라들고 몇 시즌 만에 과수원 전체가 썩은 나무 더미로 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미국 와인 산업의 심장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곳입니다. 점박이 매미가 국경을 넘어 한 시즌만 있어도 풍요로운 포도밭이 농업묘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상징 캘리포니아 와인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화려한 날개는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서서히 파괴를 퍼뜨리는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들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세요. 보이지 않는 포식자, 도롱뇽을 죽이는 곰팡이. 모든 살인자가 발톱 날카로운 송곳니 혹은 독을 내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살인자 중 일부는 어둠 속에 숨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서류 세계에서 공포를 퍼뜨리는 이름은 바로 바트라초치트리움, 사라만드리보란스,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 불리는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수처럼 먹잇감을 쫓지도 않습니다. 단지 도롱뇽의 연약한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피부는 보호막이자 살아있는 허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곰팡이는 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으며 피부를 벗겨내고 호흡 능력을 상실하게 하며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건강하던 도롱뇽도 몇 주 만에 죽은 시체로 변합니다. 실험에서는 사망률이 96%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집단 사형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전파 속도입니다. 수족관에서 병에 걸린 개체 하나가 방출되기만 해도 한 숲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토종 도롱뇽이 서식하는 아팔레치아 산맥을 포함해
단 한 세기 안에 수백 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곤충을 먹는 종이 사라지면 모기가 급증하며 댕기열, 지카, 말라리아 등 질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공중보건에 악몽 같은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때 장마철에 개구리와 두꺼비 소리로 활기찼던 숲이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진 모습을. 이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집단 학살의 침묵입니다. 이 살인자는 소리도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방심만으로도 대재앙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경고를 퍼뜨리세요. 그리고 눈을 떼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대륙 전체를 생태학적 재앙으로 만든 동물을 공개할 것입니다. 아시아 인검. 상상해 보세요. 강에서 노를 저으며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물결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물 위로 솟구쳐 올라 얼굴을 향해 부딪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바로 아시아 인거. 미시시피 강 전역에서 공포를 퍼뜨리는 살아있는 무기로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처음에는 1970년대 미국의 무해한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양식장과 폐수 처리 연못을 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홍수로 이들은 밖으로 탈출했고 전례 없는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체중의 40%까지 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아시아 인권은 토종 물고기의 먹이를 빠르게 빼앗았습니다. 결과는 민물인거 체육용 물고기, 토종 어류가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 인권은 뛰어난 도약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보트 엔진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몇 미터 높이로 뛰어오르며 몇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로 뼈를 부러뜨리거나 사람을 병원에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평화롭던 강이 이제 생물학적 전장이 되었고 어부들은 헬멧을 써야만 물 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오데오 지역에서 매년 7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스포츠 낚시 산업은 아시아 인거가 전기 울타리를 넘어설 경우 붕괴 위기에 처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리노이 강에 수억 달러를 들여 전기 방어선을 설치했지만 이 조치가 영원히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단벌레, 조용히 숲을 죽이는 살인자. 상상해 보세요. 동전보다 작은 살인자가 단 몇 년 만에 한 숲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면 바로 비단벌레입니다. 아시아 출신의 딱정벌레로 미국에서는 이들을 2002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녹색 껍질 때문에 처음 보면 무해하고 심지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암컷은 물프레나무 껍질 위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 줄기 주변에 터널을 파며 영양분과 수분의 흐름을 끊습니다. 이 작은 절단 하나하나가 마치 혈관을 자르는 칼과 같아 뿌리에서 가지 끝까지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그 결과 등장 이후 비단벌레는 미국 전역에서 1억 그루 이상의 물프레나무를 죽였습니다. 푸른숲 그늘진 공원 나무가 늘어선 거리까지 모두 삭막한 묘지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썩은 나무로 인한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복구 비용은 막대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죽은 나무 제거 처리, 새 나무 심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다시 자라려면 수십 년이 걸리지만 비단벌레는 단 몇 시즌 만에 또다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거의 항상 재앙을 따라잡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한 전투를 벌이는 셈입니다. 붉은 새우 군단, 제 방을 파괴하는 자들. 작고 귀여운 외모에 속지 마세요. 연못의 붉은 새우, 식탁 위에서만 볼 법한 생물. 는 사실 조용한 침략군으로 비옥한 땅 전체를 물에 잠긴 사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토종새우와 달리
이들은 작은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수생 알 등을 먹을 뿐 아니라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착 능력입니다. 개별 새우는 제방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수백 개의 구불구불한 터널을 만듭니다. 수천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행동하면 견고한 관계 시스템도 단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옥한 논밭은 죽음의 바다로 변합니다. 어부들은 그물망이 찢기고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 고통받습니다. 농민들은 갈라지고 내려앉는 논을 바라보며 수확이 전멸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인간 생존의 방패인 제방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군대가 더 위험한 이유는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미국에서는 자연의 천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는 사육거래 방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개 주로 침투하여 생태계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조개. 이들은 송곳니도 치명적인 독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 조개는 거대한 발전소도 무릎 꿇게 만드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다른 많은 침입종과 달리 아시아 조개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무성생식.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몇 주 만에 수백 수천 마리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로의 금속 표면, 수력 발전관 정수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냉각기까지 어디에든 단단히 붙습니다. 조개가 관을 막으면 수십억 달러 가치의 발전소가 단순히 조개 제거 때문에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은 단 하나의 수치스러운 작업에 수백만 달러를 씁니다. 강철관에서 조개를 긁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 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과 물 공급 시스템이 마비되면 수백만 명이 전기와 물을 잃게 되며 그 책임은 오직 작은 조개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아 조개는 물속 플랑크톤까지 걸러먹어 토종 수생 생물의 먹이를 빼앗습니다. 강과 호수는 생명이 빈약해지고 수변은 날카로운 조개 껍질로 가득 차 누구든 발을 담그면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피 빨아먹는 자, 침대 진드기. 화려한 날개도 강과 호수 속을 헤엄칠 필요도 푸른 숲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대 진드기는 훨씬 더 친밀하고 섬뜩한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드는 침대입니다. 이들은 너무 작아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나무 틈, 매트리스 틈 여행용 가방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내려앉으면 기어나와 흡혈관을 꽂습니다. 즉각적인 죽음을 남기지는 않지만 수백 개의 가려운 자국을 남기며 수면 부족 정신적 트라우마, 심지어 안식처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가져옵니다. 호텔 업계의 침대 진드기는 재정적 악몽입니다. 뉴욕, 시카고의 고급 호텔들이 수차례 소송을 당하고 수억 달러를 배상 및 처리 비용으로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 몇 마리의 작은 진드기 때문에 손님은 떠나고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들의 끈질김입니다. 침대 진드기는 몇 달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현대 살충제 대부분의 내성을 지니도록 진화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빨고 살충제를 뿌리고 소독용 촛불을 켜더라도 불을 끄는 순간 이들은 다시 나타납니다. 냉혈 테러리스트처럼 끈질기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들어 있어도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도 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붉게 물든 물린 자국 다크서클 진 눈, 그리고 끝나지 않는 악몽뿐입니다. 도구로 파괴하는 자, 사탕 두꺼비. 침입종 목록에서 두꺼비는 살아있는 악몽입니다. 큰 몸집, 차가운 눈빛, 그리고 주민지를 전쟁터로 바꿀 만큼 강력한 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45년 호주에서 사탕수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몇십 마리를 방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몇십 년 만에 몇 마리에서 수억 마리로 번식하며 대륙 전체를 20세기 생태 재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자는 플로리다와 하와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발톱이나 속도가 아니라 목 뒤에 독선에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사탕두꺼비는 부포톡신을 분비합니다. 개고양이, 그리고 토종동물을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입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뱀새 심지어 작은 악어도 잘못 물리면 쓰러집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아래 사탕두꺼비 떼가 모여 시끄럽게 울며 크기와 상관없이 사냥합니다. 곤충, 파충류, 새끼새, 토종 두꺼비까지 모두 먹습니다. 죽으면 썩은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지고 주민들은 자원봉사팀을 조직해 두꺼비를 포획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꺼비 제거를 매일 밤 수행해야 하는 일상처럼 여깁니다. 마치 전쟁 지역에 사는 듯한 상황입니다. 사탕두꺼비는 단순한 외래종이 아닙니다. 독으로 파괴하며 먹이사슬을 완전히 뒤흔들고 가장 무서운 적이 국경밖이 아니라 바로 집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10종 침입종 중 어느 종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금 본 일들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퍼져 여러 지역을 생태학적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침입종들은 여권도 없고 국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길을 따라, 화물선을 따라 여행용 가방 속에서 심지어 인간의 부주의한 손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전 세계를 보면 그 끔찍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황금 달팽이가 단 한 번의 장마 후 수천 헥타르의 벼를 파괴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얼룩말 조개와 아시아 조개가 발전소와 관계시설에서 수십억 유로를 들여 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사탕두꺼비가 수억 마리로 번식하며 토종 생태계를 집어삼켰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외래종이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죽음의 땅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야기나 농민과 어부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생물학적 전쟁입니다. 적은 총이나 폭력이 필요 없고 단지 우리의 무관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미국조차 긴급 제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 적은 시끄럽지 않고 매일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수 논밭숲,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집 안까지 스며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방심을 제거하고 경계를 강화하며 함께 생태계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세계 지도는 생명의 푸른색으로 그려지지 않고 오직 생물학적 멸망의 공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자신의 뒷마당에서 이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